안녕하세요. 나주겜입니다. 2018년 12월 27일 목요일 매수매도 역하로 들어왔고요. 일단 시장 종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어, 어쨌든 강보합 수준으로다가 마감을 했습니다. 원래 오늘이 권리락 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어제까지 매수하신 분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제까지 매수하셨으면 오늘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매도를 해도 이제 4월 달에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사실은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빠지는 게 정상인데 오늘 오른 종목이 더 많았었죠. 어제 미증시가 제가 미증시를 보라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미증시가 어제 많이 상승을 했어요. 사실은 많이 상승을 해도 오늘 많이 오를 거란 기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오늘은 대부분 음봉으로다가 매수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배당받았던 종목 같은 경우 중에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매도했던 것 중에는 가장 잘한 거는 셀트리온을 매도했다는 거, 그리고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갖다 전량 매도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몰라요. 뭐 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제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뭐 저는 약간 제 욕심을 좀 버리고 일부분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권리락일은 항상 그랬듯이 항상 빠집니다. 항상 내려가는데 어제는 미증시가 유난히도 많이 상승을 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더 빠져야 되는데 덜 빠졌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아마 내일쯤이면은 미증시는 똑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오늘이 이제 오늘 시가가 쉽게 말하면 오늘 시가가 시작을 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일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좀 빠질 겁니다. 어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일부 물량들은 이제 배당을 받는 종목들 같은 거에는 조금 올랐다고 했으면 이제 그 부분은 똑같이 오늘 우리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빠진 것처럼 아마도 내려갈 겁니다. 어제 이상하게도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게 오늘 배당 때문에 매수한다기에는 조금 너무 오버해서 오르고 사실 어제 배당 매수를 한다고 해도 기관들이 그냥 받쳐서 매수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어느 정도 매도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도 오늘은 매도세가 확연하게 강했죠. 이렇게. 근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어제 매도를 하고 오늘 왜 매수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이 배당인데 오늘은 사실 내리는 날인데 이렇게 받아주는데 사실은 더 내렸어야 되는데 외국인이 지금 이렇게 매수를 잡아주는 바람에 조금 지금 덜 내리고 이제 약간 강보합인 수준으로 다 마감을 했죠. 사실은 강보합인 수준으로 마감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가 있냐면 일단 원달러 환율이 지금 마감이 이제 1120원에 마감을 하긴 했는데 이제 장중에는 이제 1100원대까지도 갔었어요. 1100원대까지도 갔었기 때문에 외국인은 이제 환차익 때문이라도 국내 주식을 사는 게 조금 더 이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내 주식 중에 일부분을 갖다가 매수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미증시가 오르면서 상당히 많이 올랐죠. 이게 40 엄청 낮았었는데 거의 뭐 10% 가까이 올라가지고 어제 선물 같은 경우는 상방 베팅을 했으면 상당히 많이 먹었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그리고 금 같은 경우는 역시라도 뭐 오르긴 계속 올라요. 근데 이제 금은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아직 뭐 고점이 어디에 형성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요건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 하시는 겸해서 금 관련 상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뭐 고점이 조금 더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넣어서 이제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금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꼭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또 아니에요. 금과의 연관성은 조금 애매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이면서도 어쨌든 투자자산으로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장이 불안할 때는 금 쪽으로다가 유입이 이제 어느 정도 자금의 유입이 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면은 장 끝날 때랑 좀 다른 모습이 뭐가 있냐면은 지금 미 증시 같은 경우가 선물 지수가 지금 엄청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물 지수가 엄청 빠지고 있죠. 요거는 이제 뭐 지금 미니로 보고 있기는 한데 미니로 안 본다고 해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많이 빠져서 약간은 내려서 시작할 가능성이 많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야간 지수가 좀 빠졌죠. 오늘 빠졌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안 빠졌기 때문에 내일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에 충분히 무게를 두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인 거는 그래도 우리는 배당도 받고 주가도 안 빠졌기 때문에 오늘 매도하신 분들은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제 이제 그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얘네들이 환매수를 한다 그랬잖아요. 계속 이제 빼는 방향으로 다 해서 어제는 받아주기만 해서 사실 어제 대차를 엄청 상환을 많이 했죠. 이렇게 엄청 상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수가 어느 정도 받친 것도 있었습니다. 어제는
끌어올리면서 매수했던 거는 사실 세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밖에 없었고, 나머지 종목 같은 경우들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은 거의 받아주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좀 상환을 해야 되겠다. 공매도 쳤던 거를 대차해서 환매수를 해서 상환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상환을 했던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오늘 끝나고 이제 8시에 나옵니다. 8시 넘어서 나오기 때문에 8시 넘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61이라고 키움증권 기준이고요. 대차거래 추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매일 나옵니다. 8시가 지나고 나면은 날짜 치시면 이제 오늘 날짜로 치시면 오늘 대차가 감소했는지 증가했는지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이걸 보시고선 내일 장 흐름을 조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60조대 아래로 내려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직도 하방이 조금 남아 있을 수 있다. 아직도 상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내려갈 수 있음을 항상 생각을 하시고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차피 뭐 개인 투자자고, 어떤 분들은 뭐 제가 선생님이라 그러고 뭐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그냥 뭐 사실은 진지하게 합니다. 주식을 뭐 장난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하는 것도 맞고 진지하게 하는 것도 맞지만, 일단은 그 뭐 제가 하는 게 예능 방송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떼기만 하면 뭐 예능 방송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뭐 알려드리고 가르쳐 드리려고 해서 교육 방송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주려고 뭐 도와주는 사람도 아니에요. 뭐 돈 받고 도와주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제가 지금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거래했던 내용들을 갖다가 일지로다가 남겨놓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일지로 남겨놓는, 영상으로다 남겨놓는 방식이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별거 한 거 없는데도 그냥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방어하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이게 수익이 조금 났었다가도 또 10월 달에 많이 마이너스가 나면서 지금 수익이 났다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요. 수익 났던 부분이 당연히 더 많아가지고 수익은 수익인데 이걸 수익이라고 말씀드리기엔 참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수하는 것들을 혹시라도 따라 사시거나 이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포지션이 좀 달라요. 여러분들 같이 뭐 단기로다가 본 거라든지 장기로 봐도 저 같은 경우 물려도 사실은 그거를 갖다가 그냥 물린 채로 놔두는 이유가, 이거에 대한 이유를 찾고 공부를 해서 나중에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종목을 갖다가 매도를 해서 다른 종목을 산다고 해서 수익 난다는 보장을 제가 100%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매도를 안 하는 거지, 매도할 수 있으면 저도 매도해야 돼요. 근데 후에는 하고 나면 늦어요. 저도 매수를 했는데 잘못 매수했구나, 매도할 걸, 그렇게 생각할 때 많습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은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 좀 물려서 공부하면서 나중에 올라오는 것도 한번 살펴보자, 뭐 이런 식의 되는 거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지, 사실상 매도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반응이 제가 그렇게 빠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 성향을 제가 파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주식하는 성향이 약간, 선물은 좀 빠르게 해요. 선물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해요. 선물도 하는데, 선물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걸 놔두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고, 선물 같은 경우는 하방으로 잡으면 하방 포지션을 잡을 수도 있고 상방 포지션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을 빨리 하고선 방향성을 바꿔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주식 같은 경우는 내려가면 무조건 손해, 올라가면 수익이기 때문에 주식 같은 경우는 포지셔닝이 쉽게 바뀌는 게 아니라서 제가 주식 같은 경우 약간 오래 가져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지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다가 오래 가져가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거는 왜 떨어졌는지, 이제 다시 왜 오를 건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있다가도 나중에 수익으로 전환되면 수익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 너무 많이 내렸을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도 손실을 보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 중에 제가 이거 사라 저거 사라라고 얘기를 안 드리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방송에 나오는 종목들, 그 종목들은 그나마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넣어서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이 중에 분명히 올라가는 종목이 있을 거라는 거는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안에 여러분들이 너무 뭔가를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매수했던 거, 뭐 매도했던 걸 보고선 이 사람이 매수했으니까 나도 매수하면 수익 나겠지,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저조차도 그런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으면 몰빵을 해야 되는데 저는 몰빵을 안 하고 분산으로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새로운 방법들도 계속 공부를 하고 뭐 연구를 하는 이유는 그런 데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일단 사실적인 부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하진 않잖아요. 제가 매수 매도하는 거 실시간으로 다 나오니까 그거 보시고선 이 사람도 손해가 났구나, 이 사람도 이제 좀 잃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건 이 사람이 잘못 샀네, 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저는 그냥 솔직한 방송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매수매도 하는 거를 갖다가 직접 보여드리고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손실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 주식이라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니구나, 쉽게 수익 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해서 뭐 제가 여러분들을 교육시키고 뭐 선생님이고 전문가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제가 사는 종목 같이 사주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 뭐 제가 사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꼭 확인하시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최대한 위험하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다가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제가 산 종목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또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약간 다른 곳으로 새긴 했는데 코스피 차트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오늘 같은 라인은 지금 요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 좀 낮아졌죠. 낮아졌기 때문에 제가 하방으로도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바닥을 갖다가 받치고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간 부분에 그 바닥권을 갖다가 지금 살짝 받치고 올라왔는데 아직도 상방으로 볼 수 있는 수급의 흐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기관 같은 경우도 역시라도 배당 때문에 지금 들어왔다라는 게 오늘 수급을 보면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죠. 계속 그러니까 대차 상환하고 결국에는 대차 상환하면서 환매수를 위해서 매수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갭 뜨니까 바로 셀트리온, 뭐 헬스케어 이런 것들 다 그냥 내려 꽂아버리죠. 그리고 어제 안 올랐던 종목, 어제 올랐던 종목들 중에도 배당받는 종목들을 오늘 많이 내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내려서 못 판 종목도 있습니다. 어제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제가 본전에서 약간 올라왔는데 팔려고 하다가 아이 배당 받고 팔아야지, 근데 배당을 받고 팔으려고 했더니 이미 내려가 버려서 일단은 조금 더 가져가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또 비자발적으로 다 가져가게 됐습니다. 일단 이제 미 증시 같은 경우가 오늘 오를 가능성보단 내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미 증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미 증시가 올랐다고 해가지고 오늘 국내 증시가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국내 증시는 어제 배당 때문에 매수를 했던 거기 때문에 오늘 배당락이 걸리면서 분명히 빠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미 증시가 많이 오르긴 해서 버텨줄 수는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도 그나마 버텨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미 증시가 또 빠진다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도 또 빠집니다. 이렇게.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원래 배당을 받고 나면 항상 빠졌어요. 매년 그랬고 이거는 아마 과거의 차트들을 모두 돌려봐도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서서 올라가면 올라갔지 어쨌거나 배당이 걸리고선 그 배당을 받았던 종목에 대해서만큼은 일단은 빠진다. 그리고 그게 심지어는 1년 내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돼서 다시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참고하시고, 내가 배당받은 종목들이 어느 정도 뭐 약간 약수익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이제 상승 모멘텀이 없거나 흐름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그걸 모르겠으면 그냥 가지고 계셔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1년 가지고 계셔보시고 2년 가지고 계셔보시면 내가 이 종목을 왜 이렇게 돼서 이게 이렇게 됐구나 라는 생각들을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되면 다시 알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오늘 미국장이 다시 반등을 한다 그러면 국내 증시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지금 연말 이제 내일이 마지막 날인가요? 내일이 또 있나요? 거래일이 28일, 29, 30 있나 모르겠네. 제가 확인을 달력을 안 해봐가지고 일단은 내일 장을 갖다가 마감을 하는 거는 이제 저점을 찍을 수도 있다라는 거. 올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에서 마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생각보다 많이 받쳐줘서 이 부분에서 잘하면 마감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 되면 다시 한 번 더 빼준다. 제가 어제 그 연봉 보면서 말씀드렸었죠. 그 전년도에 빠졌다가 살짝 꼬리 달고 올라오더라도 그 다음 연도에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러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가장 최적의 매수 타점이 되지 않을까. 뭐 이 라인이겠죠. 이 라인 아래쪽에서 최적의 타점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가만히 가지고 계셔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미증시가 오른다고 해서 국내 증시가 무조건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미증시가 조금 내려간다고 해도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달러가 지금 1120원대인데 요게 1120원이 깨져서 1110원대로다가 내려오면 1110원대까지 이제 다시 또 진입을 해서 내려온다 그러면 국내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라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내려준다 그러면 연저점 찍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안 찍기를 당연히 바라는 마음이고 그냥 여기서 대충 정리하고 여기서 올라가면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도 금방 이렇게 확 올려줄 수 있는 지금 어떤 흐름이나 수급은 보이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서 어떤 모습을 어떤 수급을 가지고서 횡보를 하는지 그리고 여기서 대차들이 감소를 하고 있는지 대차가 증가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은 횡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이제 대차들이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 있죠. 이렇게 어떤 박스권을 형성하고 횡보하는 구간에서 대차가 전체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빠집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서 횡보하는 구간에서 대차가 감소를 한다. 그러면 오를 수 있다. 요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상식이고 기본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확인을 안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냥 기술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이제 맞고 올라가야 되고 뭐 여기서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고 그런데 수급을 확인을 해야 될 때는 이제 수급이 속임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급은 그냥 매수했다. 그러니까 어제도 뭐 기관이 계속 연일 매수를 했잖아요. 매수를 했는데 주가는 안 올라가. 그거는 왜 매수하는 거냐면 환매수하는 거예요. 환매수. 그러니까 대차했던 부분을 갖다가 이제 밑에서 매수를 해서 갚아야 되니까. 대차했던 거, 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할 물량을 빌렸으면은 그 물량만큼 수량으로 갚으면 되는 거예요. 가격으로 갚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샀던 가격과 상관없이 내가 100만 주를 빌렸으면 100만 주를 갚으면 되니까 위에서 높은 가격에서 공매도하기 위해서 빌려서 공매도를 쳐놓은 다음에 그 수량만큼 아래서 사서 갚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수를 했던 부분이었고 기왕이면 환매수 하는 겸 배당까지 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기관이 지금 이렇게 많이 매수를 했던 거고 그나마 오늘 오르는데 이제 개인들이 받쳤으면 사실은 이 정도까지 못 받쳤는데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는 받쳐줬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지금 버텨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상승도 아니고 그냥 버텨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장에서는 개별주들이 계속 힘을 씁니다. 개별주들이 순환매를 통해서 뭐 테마가 계속 바뀌면서 개별주들이 이렇게 튀어요. 우량주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힘 못 씁니다. 그렇게 하고 대부분은 그 다음 연도에 저점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제 우량주 올라가면 그 고점에 있는 급등주라든지 이렇게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그때는 다 내려옵니다. 이제. 그리고 안 올라가요. 지수 오르는 동안 계속 내려가요. 저는 겪어봤습니다. 그거를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나은 점이 있다면 제가 삽질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식하면서 이런 짓도 해보고 급등도 따라가보고 고점 따라가기. 근데 이제 저는 금액을 갖다가 좀 분산을 해서 그러니까 큰 돈을 갖다가 한 번에 막 몰빵을 해서 그런 걸 당했으면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주식을 하고 있을 수도 없었겠지만 일단은 처음에는 작은 돈을 시작하고 저는 점점점 돈을 키워온 그런 방식의 주식을 해왔기 때문에 그걸 경험을 하면서도 지금 주식을 손해나지 않고는 할 수 있다. 이제 그 정도가 된 것 뿐이에요. 어떤 분이 아까 장중에 들어오셔갖고 종목 상담 하냐 그랬는데 저는 실력이 부족해서 종목 상담까지는 못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냉정하게 바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경험은 본인보단 많을 수 있다.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도 많이 해봤고 지금 요즘에 최근에 거래하는 거는 사실 제가 그동안 했던 거래 정말 가장 이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는 거래가 정말 줄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거래한 종목이 벌써 셀트리온, 코나이, 사막콘덴서, 유니테스트, SKC 이렇게 또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거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거래할 때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40개, 50개의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했었으니까 제가 뭐 별의별 기법을 다 만들어 봐서 VI 걸리기 전에 종목을 싹 다 잡아서 VI 걸리는 걸 전부 VI 아래서 팔면 수익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래도 해봤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더 거래해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건 피하자.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종목 매수만 안 해도 그냥 된다. 따라가지 마셔라. 여기 나오는 종목들 여기에서 매도 신호 발생이라고 나왔을 때 그냥 따라가지만 마라. 그냥 그 정도만 해도 크게 손해날 일은 없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매도 신호 발생인데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나오는 종목들을 매도를 해야지. 근데 조금 더 위에서 매도해야지. 뭐 조금 더 이거 여기서 내려가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종목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제 종목이 아닌 것도 물론 나오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뭐 제 종목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일정 조건을 넣어놓고선 그 조건에 나왔을 때는 매도를 할 수 있는 신호가 나오게. 혹시라도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도 이 소리를 들으면 한 번은 확인할 수 있게. 그래서 매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본인도 마찬가지로 정하시면 돼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나오는 종목 중에 분명히 상한가 가는 종목 있고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타점이 지나간 거죠, 다. 타점이 지나갔는데 매도를 안 하고 상한가 가는 종목도 있지만 내려간 종목도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왔던 종목들 중에 빠진 종목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은 좀 반대 반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개별주들이 많이 등락률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경우는 있는데, 어쨌든 매도를 해서 내가 수익인 상태에서 매도를 하면 수익이잖아요. 어제 제가 셀트리온을 조금 이제 종가에 다 매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종가에 다 매도를 했어도 저는 오늘 조금 더 올랐다가 빠졌다고 해도 아쉽지는 않아요. 왜? 나는 수익을 26%나 챙겼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셀트리온 오늘도 팔아서, 오늘 더 많이 팔았죠. 어제보다. 어제도 종가쯤에 매도를 해서 팔고 오늘 시가에 많이 팔았어요. 오늘 시가에는 좀 많이 팔아서 수익을 챙겼지만 그래도 다 안 팔았어요. 저 남겨놨어요. 왜? 또 밑에서 매수 잡으려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도하는 거는 더 아래서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일부라도 매도를 해놓자. 그래서 수익을 챙겨놓으면 그 수익 난 돈 가지고 밑에서 또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수익 난 돈을 다 몰빵을 해서 또 사는 게 아니고 또 나눠서 조금씩 평단이 또 낮아져요. 그러면 매번 이렇게 할 때마다 평단이 그 종목에 대해서만큼은 항상 나는 위에가 아니고 아래로 가요. 점점 아래로 가요. 이렇게 주가가 내려갔을 때는 이제 내 평단이 아래이기 때문에 나중에 올라갔을 때는 이 종목을 이제 안 건드려요. 내 단가 아래로 오기 전까지는. 그러면 그냥 가만히 갖고 있어도 수익 남는 걸 계속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고점이고 분위기 시장 상황이 별로 안 좋다 그럴 때는 거기서 이제 매도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이 났던 거예요. 지금까지 방식을 그냥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수익이 나온 거고, 손실난 종목들 더 이상 추매 안 해요. 그냥 막 20% 내려가든지 말든지 나는 그거랑 상관없게 지금 상황에서 더 올라갈 걸 찾는 거죠. 그냥 계속 그걸 보고 있으면 거기서 추매해야지 꼭 이걸로다가 수익 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종목 마이너스 20% 30% 돼 있는데 내가 다른 종목 굴려서 20% 30% 수익 나면 그 종목 마이너스 10%에 팔아도 나 10% 수익 난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면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매수했던 것들 중에 내려가 있는 종목들 보시면 추가 잘 안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한 달 있다가 두 달 있다가 뜬금없이 그거 추가 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또 실패하면 그 다음에 또 놔둡니다. 그리고 다른 거 가지고선 또 수익 낼 수 있는 거 찾아서 하고,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그냥 손실나고 무작정 팔진 않아요. 무작정 팔진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익으로 돌아서 나오는 거고, 나중에는 손실이 난 것 같지만 손실한 거를 손절을 했는데도 그게 다른 종목에 수익 난 게 그걸 커버 쳐주기 때문에 수익으로 전체적인 계좌가 수익으로 가는 것뿐이지, 이렇게 지금 주가 빠지고 있을 때는 전체적인 계좌가 내가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데 계속 빠져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손실이 덜한 거지 수익이 더 많이 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빠진다. 근데 수익이 난다? 그러면 주식을 안 가지고 있어야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항상 생각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매수했던 종목은 칠판 보시면 분할 매도 셀트리온, 그래도 오늘 많이 팔아서 저는 이제 셀트리온 쪽은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아직 손실인데 이제 헬스케어 파는 돈 갖고 제약을 언제 사냐,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이제 봐야 돼요. 요거를 살려 나와야 됩니다. 셀트리온은 이렇게 빠졌는데도 아직 수익입니다. 아직 수익이긴 한데 그래도 위에서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 아래로 이제 내려가면 매수 자리를 잡으려고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항상 조금은 남겨놔요. 조금은 남겨놔서 아직 끝난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니까 조금 남겨놓고, 아니면 그거 손실을 난다고 해도 이미 수익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져간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분할 매도해도 전량 매도 하셔야 될 분들은 전량 매도 하시면 됩니다. 자기 비중에 따라서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한 종목 코나이, 요거는 추가 매수하고도 더 빠졌죠. 그리고 사막 콘덴서도 추가 매수하고 더 빠졌고, 유니테스트도 제가 추가 매수한 가격이네요. 추가 매수한 가격. 그래서 조금 평단을 낮춰놨습니다. 이것도 수익 났을 때 그 전에 이거 수익 안 났었죠. 그리고 최근에 매수했던 것들을 이제 조금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 거. 그리고 요 SKC 같은 경우 이제 배당락 걸려서 오늘 빠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 들어간다는 생각으로다가 조금 더 매수를 종가에 매수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평단 낮춰놔서 얘네들은 뭐 지금 손실률이 거의 없죠.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 뭐 평균 단가가 지금 1767원, 그리고 SKC 같은 경우는 35,650원, 뭐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사막 콘덴서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물려있죠. 사막 콘덴서는 좀 위쪽에서 잡아놨기 때문에 평단이 지금보다 10,000원 가까이 올라가야 되네. 10,000원은 아니고 한 8,000원 정도는 더 올라가야 되네요.
그래도 요거 제가 전기차 쪽은 꾸준히 그냥 매수를 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차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테마로 보는 건 아니고요. 제가 뭐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쪽에 좀 있어요. 보시면 삼성전기 매수했었고 매수할 때 보면 전기차 관련주는 그래도 좀 많이 빠졌다 싶을 때 제가 조금씩 매수하는 게 왜 그러냐면 얘네는 테마로 다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회사가 돈을 잘 벌어요. 그러니까 현재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까지도 뭐 주문량이 밀려 있고 계속 수급이 나올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저점에서 매수해 놓은 거는 배당을 받든 뭐라든 손해 나진 않을 거다. 그리고 나중에 됐을 때 뭐 회사 자체가 규모가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 모르겠지만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빠지진 않는다.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약간 중장기로까지 생각을 하고 들어간 거고 이번에 배당까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받게 됐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물린 상태로 그냥 지금 배당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마지막 부분에 제가 계속 매도를 해가지고 배당 주는 종목 쪽으로만 많이 넣어놔갖고 내년에는 배당만 해도 몇백만 원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 노란색 자막 지나가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없는 날에는 안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다음 달부터 또 하려고 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요 아래쪽에다 노란 글씨 자막에다가 그거를 넣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한 달 동안 크게 갈 종목 대신 손절은 가져가셔야 되는 거. 이제 제가 사실은 요거를 지난달에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단은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서 그 종목이 뭐가 있었냐면은 일단은 보해양조, 한창제지, 진양화 요게 이제 월 초에 나온 거예요. 이거는 검색식 자체를 이제 일본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게 아니고 주봉하고 월봉을 갖다가 섞어가지고 제가 조건식을 만들어갖고 요거는 이번 달에 크게 갈 종목 해가지고 만들어놨었는데 그것들이 이번에는 많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그걸 넣어놓기는 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손절 라인을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 빠지면 빠지는 걸 가져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것만 가져가셔서 한 달 정도를 봤을 때 그냥 한 달 내에 꽤 많은 퍼센트를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조금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보양조 적당히 먹고선 이제 빠지긴 빠졌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올려볼 테니까 보시는 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그거다라는 거를 갖다가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방송 안 보시는 분들은 몰라요. 제가 지금 카톡방도 자유 토론방이라 그래서 그냥 예전부터 한 2년 넘게 해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만들어 놓은 방이 있는데 그 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 제 방송 안 봅니다. 제 방송 안 보고 오늘 채팅하는 거 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어제까지 샀어야 배당인가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냥 간단히 들어와서 방송 시간 나실 때 채팅할 시간에 와서 들어와서 조금 더 보시면 그래도 경험을 많이 해본 제가 그리고 뭐래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공부라도 하잖아요. 공부라도 하는 내가 뭔가를 알려줄 수 있으면 그 부분은 그냥 참고 정도만 하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일지를 쓰는 거고 또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좀 말이 많이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 방송도 하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시청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어쨌든 저도 기분 좋고 예, 항상 보실 때마다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